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디자인 기획 및 전략 수업을 함께하게 된 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수업의 진행 방법과 여러분들의 성적 산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기획 및 전략 수업은 3학년 전공 심화 과정 3학점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출석 3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합산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론이 30%, 실기가 70%의 비율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혹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긴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획 및 전략 수업은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능을 배우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은 디자인의 전략적 사고 방법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전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핵심 키워드를 개발하고 그를 바탕으로 비주얼과 카피를 정리하면서 디자인을 기획하는 일련의 모든 디자인 기획 과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2주차 수업부터는 대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수업 진행 방식은 먼저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기 곤란하면 제가 아이템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은 음식도 괜찮고 화장품, 서비스 여러 가지 구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기존에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선택해서 그 제품을 리뉴얼한다, 리터칭한다는 개념도 좋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선정한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아이템에 대하여 시장 분석, 소비자 분석, 경쟁사 분석, 제품 분석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혹은 그 서비스를 누가, 어디에서, 언제 구입을 했는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또 그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시장에서 획득한, 이런 분석에서 획득한 소비자들에 대한 관련된 정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은 특정한 타겟을 선정하게 됩니다. 특정 타겟과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 전략을 디자인 기획서에 담습니다. 물론 이 기획서에는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디자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표적 시장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시장의 타겟에 효율적인 디자인 전략이 그 소비자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완성시킵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TV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리플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좋습니다. 잡지 광고도 좋습니다. 혹은 웹 앱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의 크리에이티브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리에이티브를 완성한 후에 여러분들은 이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크리에이티브가 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과연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만일 달성을 했다면 그 달성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스텝은 또 어떤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할 건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제품이나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분석을 하는 거겠죠. 소비자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활동이 디자인 기획 및 전략의 활동입니다. 물론 그러한 활동은 좋은 제품의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제품이 먼저 시장에 나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제품을 만든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고 또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서 날카롭고 뾰족한 디자인의 기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기획 및 전략 수업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바탕으로 소비자, 고객들의 조사와 경쟁사, 제품 시장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수업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디자인 기획은 무엇인지 디자인 기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서를 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벅차고 고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기획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바 일을 분담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합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힘겨운 일이죠. 하지만 디자이너가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디자이너가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그런 디자이너들에게는 사실 이 기획이라는 단어가 정말 딱딱하고 막막하게 들릴 겁니다. 디자이너가 기획을 한다는 것은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조직이
여러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면서 또 그 조직원들 간의 업무를 분장해서 각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획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을 꾀해서 계획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사실 계획이나 기획이나 어떤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어떤 절차나 방법, 규모 등을 미리 세워두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기획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 기획입니다. 이 디자인 기획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된 디자인 전략은 기업이나 제품이 디자인이 추구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어떤 앞으로 나아갈 향후 디자인을 추구하는 방향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기업에서 디자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은 먼저 그림부터 그립니다. 먼저 일단 내가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기업의 디자이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펜부터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림부터 그리는 디자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점입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프로세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충분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거죠. 컨셉트를 정하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컨셉을 정하고 그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디자인 컨셉트를 돌출해 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은 비주얼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목적을 첫째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결과물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 결과물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정하는 일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케팅 팀에서 조사를 해서 디자인 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디자인 기획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자이너만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디자인이 어떻게 새로운 소비자의 요구를 잘 읽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드에 의한 핵심 고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배경을 잘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소비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그런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그 느낌들을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 기획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제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회의에 회의를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 기획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디자인의 형태나 기능 또는 재료, 색상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또 고민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이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소비자의 니즈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변경하고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기획 과정에 참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본 디자이너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기획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을 어떤 겉포장 정도로 인식을 했던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디자이너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들의 욕구를 읽어내고 또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프로젝트나 디자인을 의뢰받은 디자이너가 단지 자신의 숙달된 감각을 믿고 자신의 감각대로만 디자인을 진행한다면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그 디자인 팀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결과물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디자인 기획은 혼자 작업할 수 있는 범주의 일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떤 특출한 특정한 디자이너의 그 감각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자이너들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 또 그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스케줄, 과정,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그 필요한 정보와 스케줄 등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결국 디자인과 마케팅 사이에서 시각적 기능과 또 제품의 장점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또 디자인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디자인 기획과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은 소비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구입을 했는지, 그 제품을 언제 구입했는지, 왜 구입했는지, 어디서 구입했는지, 바로 이 왜 구입했는지가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죠. 소비자를 분석하고 또 그 구매 요인,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그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어떤 포스터를 봤다면 그 포스터의 어떤 면에 끌려서 그 소비자가 이동을 했는지, 구매를 했는지, 어떤 요인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새로운 디자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디자이너가 마케터가 아닌 디자이너가 기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거창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디자이너는 첫째,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컨셉트를 개발해 내야 합니다. 셋째, 그 컨셉트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과정을 디자이너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실행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이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디자인은 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그러한 대중들의 요구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디자이너의 감각에 의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감각과 또 그 디자이너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디자인은 좋은 기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또한 철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도 시작됩니다.